진짜 고민정 진짜 걱정이 돼요. 네. 자, 고민정이 곡간 타령을 2탄을 터뜨렸어요. 고민정의 곡간 타령. 네, 시즌 2입니다. 고민정이 예결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홍남기를 불러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자, 이걸 보면은 고민정이 진짜 세긴 센 것 같아요. 왜? 예결위는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재선이라든가 삼선들이 차고 앉아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막 예산 끌어오고 막 이러는 건데, 고민정이 또 들어갔어요. 그것도 서울에서는 또 예결위를 잘 안 집어넣어줘요. 왜냐하면 지방의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토목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이 예결위를 들어가려고 막 눈이 벌게 가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고민정이 예결위를 들어갔으니 역시 대통령의 숨결을 알아먹는 사람은 모든 게 프리패스예요. 하이패스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고민정이 어저께 홍남기한테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해주냐, 이러면서 이 곡간에다가 곡식을 쌓아두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곡간 타령을 또 했습니다. 고민정이 지난번에 이 곡간에다가 재정을 쌓아두면은 재정이 썩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와, 정말 이 발언은 역사에 남을 발언입니다. 재정이 썩는다는 말. 근데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이 썩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어이가 없으니까 재정이 바닥이 났다고, 곡간이 바닥이 났다고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와, 이거는 고민정이가 진짜 이게 국민의힘의 프락치가 아닌가, 국민의힘의 엑스우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라 재정이 엄청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린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 재산을 뭐 이 LH 공사도 팔고요. 뭐 이 건물도 팔고 이쪽 임야도 팔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당포에 이 저당도 잡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게 그 동안에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어요. 근데 고민정이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러는데 왜 곡간에다가 재정을 쌓아두냐. 그러니까 저는 참 고민정이 놀라운 거예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참 배운 게 많고, 저도 이제 뭐 인간적으로도 철도 들고 성장도 되고,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알게 되고, 뭐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플러스도 있지만 또 어떤 플러스가 있냐면 숫자에 굉장히 밝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 싸움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가의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게 의원실로 옵니다. 그럼 그걸 다 줄치고 또 이렇게 마크펜으로 이렇게 보면서 숫자를 외우게 돼요. 왜냐? 나라의 세금을 갖고 일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야 천조국, 아이고야 1억씩 국가부채 이러다가 이거 파탄 나는 거 아닌가, 가슴이 서늘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정이가 진짜 고민 없이 청순한 대로 해맑은 표정으로 이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원도 많이 팍팍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팬데믹으로 어려운데 왜 곡간에다가 재정을 쌓아 두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기가 막혀서 곡간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지금 코로나 사망자라든가 이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또 그 나라가 또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커서 지원 규모도 큰 거다, 이러면서 초딩 가리키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렇게 백치미 하나로 버티는 여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나는 이 앞에서 초딩 가르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정말 주사 출신 내지는 주사가 제일 어울릴 거라고 이
저기 경제부총리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남기지만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가 그 순간은 아주 난감하고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은요, 하나도 이 수치도 안 읽고 하다못해 경제 기사도 안 읽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많이 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가 재정이 반토막 나고 지금 이렇게 600조 예산을 끌어다 쓰고 맨날 추경하고 이래갖고 문재인이 이번 정부에서는 다 쓰고 다음 정부에서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그런데 곳간에다가 재정을 쌓아두면서 어떻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와, 이렇게 고민정이요,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 고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의 재정 지원을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곳간에 곡식을 뭐 재정을 왜 쌓아두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참 고민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된 것도 참 신기하지만 도저히 아나운서 시험을 어떻게 고민정이 통과를 했을까? 제가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KBS 아나운서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레벨인 거죠. 진짜 여러분들 정인천님 말씀, 네, 윤석열 대통령 솜사탕님, 고민정은 정말 수 개념도 없고 오직 문재인 바라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진짜 놀랍다는 이런 말씀밖에는 정말 못 드리겠어요. 네. 자, 고민정의 이런 곳간 타령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산대교부터 막 공짜예요 공짜예요 하면서 그거 우리 세금에서 다 알겨가는 이재명이를, 즉 정권 절대로 뺏길 수 없다고 내세우는 민주당의 그 몰상식과 비양식과 파렴치. 여러분, 고민정도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날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광진 국민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갬성 고민정 하나 가지고 정말 광진구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게다가 숨결하는 분도 이제 물러나시는데. 자, 고민 없는 고민정의 곳간 타령 시즌2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